신출한 자가 두루조자, 견줄자, 두 글자밖에 없네 이것도요. 자, 그러면 두 글자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문장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두루조자가 학습 목표로는 257번이네요. 이걸 설문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풀이가 그동안에 얘기한 것처럼 일자식으로 풀이했다는 얘기죠? 네. 용자와 구자의 뜻을 따랐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용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사실은 이 글자가 이제 허시는 왜 용자하고 구자로 표현했냐면 이게 저 소전의 형태예요. 소전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바로 이 형태에서요. 이 형태에서 요걸 용자로 보고요. 용자의 소전 형태가 이렇게 쓰였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또 따로 본 거죠. 그래서 두 글자가 어쨌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소전 이전에 갑골문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용자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만 표현되는데 이게 뭘 표현했냐? 이 글자가 흔히 두루조가 있는데 뭔가 가득 차서 빽빽이 같아서 두루두루 있다고 해서 두루조가 있는데 또 다른 쓰임 가운데 나라 이름으로 쓰여요. 주나라? 그렇죠. 주나라. 나라 이름인데 이 나라 이름이 글자하고 면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로 이루고 동주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나라 다음에 다시 진나라로 온 게 주나라 다음에 나라가 진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진나라가 절국공의를 이렇게 놓고 이게 절국공의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있고 손이 있고 이게 벼가 이렇게 익은 상태에 그러니까 두 손으로 절국공을 가지고 벼를 찍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이 벼가 많이 나는 나라, 농경이 발달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요. 이 주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본격적으로 했던 때예요. 원래 그 각골문이 청동기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청동기 시대하고 괴를 같이 하고 농경 시대하고 괴를 같이 해요. 농경 시대가 시작되는데 각골문이 은나라 시대에 묻혔는데 은나라가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은나라 때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원래 농사는 신석기 시대 때 시작은 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가 철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청동의 동자가 구리동자가 세금자로 썼잖아요. 이게 세부치를 하는데 처음부터 뭐 세부치를 농사에 사용하지는 않았죠. 뭐 제기 같은 걸 만든다든지 장식 귀족들의 장식품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데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화되면서 이제 농사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렇죠. 이게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고 주나라 다음에 진나라인데 그 우리 선생님 자꾸 또 얘기하니까 서주 동주 이렇게 나누고 동주가 춘추 시대 오고 전국 시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예요. 여기서부터 은나라에서부터 청동기 시대가 짧아요. 기간이 전국 시대부터가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중국의 시대를 본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 들어서 지금 이게 주나라로 들어가죠. 이게 주나라 시대 때는 청동기가 일반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도구로 쓰이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고 이 은나라 시대부터 중국의 토지 태도가 정전법이 시행이죠. 정전법. 은나라 시대부터 정전법이 시작돼가지고 근데 그 정전법이 뭐예요? 땅을
밭전자처럼 이렇게 일정한 경계를 두는 땅이 있으면은 경계를 두는 사실은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나요. 정전법이 우물정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북부자를 쓰는데 땅을 갖다가 우물정자처럼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게 땅이 균등하게 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균등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8가구가 줘요. 8가구 주는데 이 가운데만 빼놓고 8가지인데 그 8가지 주는 것은 사전이요. 사전이고 가운데 하나가 궁전이에요. 궁전. 그 사전은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그 흩은 걸 자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공전은 다 동시에 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은 나라에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전법인데 이 정전을 하게 되면은 그 정전 이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 물이 들어가는 통로 이쪽이 물이 들어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다른 정전이고 또 다른 정전이고 또 다른 정전인데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그 준나라 시대 때 오니까 이게 농수로 입구를 갖다 표현했어요. 농수로 입구를 표현하고 그 사방에 그러니까 가꾸를 이렇게 됐다가 근문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형태에다가 입구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농토에 곡물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표현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빼빼가 있듯이 있는 글자예요. 두루라는 뜻은 후대에 생긴 뜻 원래 뜻은 빼빼가 있듯인데 빼빼가 뜻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뭐가 빼빼예요? 곡물의 대표가 뭐예요? 벼. 그래서 벼화자를 붙여서 빼빼가 있다는 뜻은 이렇게 분화되어 나왔어요. 이게 곡물이 이렇게 빽빽 농토에 빽빽이 정전된 땅에 예쁘게 자라고 있는 걸 갖다가 표현했고 그 남기는 농수로까지 표현했는데 그게 정의화돼서 소재 나서 이렇게 쓰다가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게 곡물이 빽빽이 자란 걸 표현하는 글자 있어요 원래. 그래서 빽빽하다 이 뜻인데 빽빽하게 널리 많이 두루 자란다고 해서 두루란 뜻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나라 이름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빽빽하다 이 뜻은 곡물 관련된 벼화자를 갖다가 더 여기 벼화자예요. 벼화자를 더 붙여가 이게 빽빽하다는 뜻이 를 대신하는데 이제 음원이 호대로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조가 돼요. 이건 조고 이건 조요. 요거 글자가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서 익히 쓰이는 어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둬야 될 상황이야. 현장에서 한자보다 중요한 게 어휘라고 했잖아요. 오밀조밀하다고 그럴 때 쓰는 조자예요. 오밀조밀하다. 익히 쓰이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으면 안 돼. 자, 그런 글자가 이 두루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요 두루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음역하는 글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고 쓰면 싶은 글자가 돌줄자가 있어요. 주말 뭐 할 때 쓴 글자, 일주일을 뭐 할 때 쓴 글자. 돌줄자. 그 다음에 실로 엎는다고 해서 엎글줄자가 있어요. 주단 뭐 할 때 쓴 글자가 뭐 뭔가를 주무한다 뭐 할 때 쓰면 엎글. 주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처럼 음이 조로 바뀌어가지고요. 고를 조자가 있어요. 고를 조자. 조화를 이룬다 뭐 할 때 쓰겠죠. 말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르지 않는 상태가 부조에 빠진 상황이에요. 고를 조자. 그 다음에 새길 조자가 있어요. 새기는 상황이 장식되는 거예요. 장식되는 글자의 달라붙은 숫자가 뭐예요? 펴럭삼자. 이게 캘체자잖아. 채는 채인데 예쁘게 장식을 해. 채색을 해요.
채색채자. 채색을 하기 위해서 뭐가 달라붙어요? 턱삼자. 이게 볕경자, 경치경자전이에요. 경이 영어로 바뀌었어. 자, 근데 그림자예요. 그림자도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 뒤에 장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그림자를 나타내서 뭐가 달라붙어야 된다? 털삼자. 아, 부수장을 때 얘기 공부했잖아요. 털삼자가 달라붙으면 장식되어지는 뜻이라고. 그러면은 새길조자도 이 글자가 조가 되는데 새기는 것이 이쁘게 모양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장식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자가 달라붙어야 된다? 토록삼자. 세조자도 붙어도. 그렇죠. 바꿔서 쓸 수. 옛날에 의미 같으면은 서로 교환이 되기도 하니까 흐목불가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세추자예요. 이거 오래간만에 쓰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 있는 글자. 맞아. 오른쪽 쓰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요 글자를 바꿔 쓰기도 해요. 글자. 이게 제가 한 수업을 잘 안 들여다봐요. 저도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들여다보면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 보긴 해봤더라. 우리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하면서 이게 사이트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 들여다보니까 고칠 점 많더만. 고칠 점이 많은데 너무 일찍 하셨어요. 고칠 점 많은데 어쩔 수 없어. 이 습성화 돼가지고 제가 프로가 못 되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업 내용도 저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쉽게 하고 넘어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 사실은 또 빠뜨린 것들이 많더라고. 네.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도 잡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한자 가르친 것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 아니 공개상 다른 사람들 거 봐요 또. 근데 안 보고 싶어도 어떻게 눈에 띄어. 근데 들여다보면 참 한심스러워. 네. 너무 진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진도 빨리 나갈까 보다 그러면. 근데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동영상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생각해 줬으면 좋은데 자 시들접자예요. 시들접자도 마찬가지로 이변생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봐야겠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저는 전데 궁시렁 되지 마요. 자 시들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시들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라붙어야 부수자가 뭐냐 이거야. 뭐가 오면 시들게 해요. 식물이 시들어지는 상황이 뭐가 오면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그러잖아. 그 차가운 것 관련된 것은 뭐예요? 얼음빙자. 얼음빙자. 조락의 계절. 조락의 계절을 뭐 할 때 쓰이는 조자. 이가 불사 뭐 한다고 배웠냐고 문자를 이해를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 차이가 그거야. 무조건 이해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되지 하고. 자, 그래서 두루주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교수님 그럼 시들조나 그 영 떨어질 영이나 부자들이네요. 그래서 풀이 영락의 계절을 때 쓰이는 떨어질 영자에 예예. 그것도 풀이 시드는 풀이 서리 맞아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이 생겨. 저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어. 이 글자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얘기를 또 놓쳤어요. 아까 홈선생님 잠깐 질문한 걸 또 놓쳤는데 뭐라고 한 걸 놓쳤는데 요 글자는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고 요 글자는 뭐냐 딱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빗방울이에요. 지금 빗방울. 네모난 게 빗방울. 그래서 빗방울 떨어진다고 이 떨어질 영자인데 이게 실령 영자에서 다시 음역발을 하잖아. 저는 그러니까 그걸 음역발자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음역발자로요. 빗방울을 음역발자로 명령할 영자.
이게 비유자에서 비가 떨어지고 명령을 했자 음역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없다는 뜻이 되고 뭐 영하 0도 을때 쓰인 글자 영세면 을때 글자인데 저는 이거 문자적으로 뭐예요? 빗방울 떨어진 것만 생각했지. 영순이. 그 빗방울이 떨어진 것만 생각했지 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 그런 비슷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야말로 얼음에 의해서 나뭇잎이 시들어진 거이고 저 영락이 이제 조락이진데 영락은 뭐냐면은 나무 저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과 사실은 관련이 돼 있고 그 떨어지다가 의미가 전이 돼서 이파리가 떨어진 것과 관련되는 것이지 원래는 글자 자체를 보면 빗방울이다 이거지. 근데 영락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다가 모든 다른 것이 떨어진 때까지 뜻이 전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파리가 떨어진 것까지 관련된 상황이고 그래서 영락 없다면 나무에 뭐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그렇다 이거 원칙적인 것은 이건 빗방울이고 이건 시들어서 이파리가 떨어진 거이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물론 공부 제가 해보지 않는 공부를 또 우리 선생님이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 저를 너무 제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견줄비자인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필순도 문제고 필획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협으로 쓰신 분인데 이게 필순도 틀리고 필획도 틀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체가 이렇게 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면 16서체에서 이렇게 쓰는 글자들이 많은데 이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책에 보면은 사역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이렇게 써야 돼요. 요것이 아니고 이것이 먼저 써야 돼요. 사역으로 써야 되고 필순도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사이로 써줘야 될 글자가 견줄. 자, 이거 부숫자잖아요. 그러죠? 네. 부숫자인데 요 글자가 두 사람 관련돼 있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형시켰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전후좌우 구분이 없었어요. 글자 소전에 와가지고 진시황이 문자 통일하면서 이사회권을 받아가 문자 통일하면서 한 가지 서체로 기준을 삼아서 썼지만은 그 이전에는 전후좌우 방향이 없이 막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글자야. 이거나. 근데 조금 전에 허신이가 문자 통일을 할 때에 이것에서도 문자가 나오고 이것에서도 문자가 나와가지고 원래는 처음에는 같은 글자였는데 그래서 서로 운명이 달라져.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아니야 원래. 앞사람 뒷사람이 따라가는 상황이야. 이 글자도 따라가면서 앞사람 뒷사람이 아까 하면서 앞뒤가 구분이 없다고 했잖아. 그거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향해서 이쪽을 앞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쪽이 앞일 수 있고 이쪽이 뒤칠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쪽을 앞을 향해서 이쪽을 앞을 향해서 이쪽도 앞이 되고 이쪽도 앞이 될 수 있다니까. 네. 그 앞사람 뒷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글자가 나오고 여기서 그러는데 이게 두 개 원래 따르다는 뜻의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따르다는 뜻으로만 쓰이게 된 거야. 이 글자는 어떻게 후대에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뭘로 따라가요? 발로 따라가잖아.
발 그림 추가. 네.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가. 길 추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글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정형화되는데 글자 한자가 가장 문제가 뭐냐, 글씨자가 복잡해. 그러니까 중국에서 간화자, 간지자를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쓰인 글자를 간략하게 쓰려고 우리가 고자로 한 거야. 고자가 이거잖아. 네. 고자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요 글자예요. 따라간 사람을 놓고 비교한다는 뜻이 또 생겨난 거야. 다른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비교하는 상황에서 견주다 이렇게 이게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 책의 풀이에 한번 보세요. 우리 책 풀이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나가 빗자는 원래의 뜻인 따라서 미쳐 이른다고 해서 미쳐내의 뜻을 지니기도 오고, 따라서 편든다고 해서 편들다의 뜻을 지니기도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이 글자를, 그러니까 이 글자가 미치다의 뜻이 있고 편들다의 뜻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따른다는 거. 이 글자가 원래 따른다의 뜻을 갖고 있었던 글자니까. 그러니까 문짝을 해야 문장을 제대로 풀릴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문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짝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것이 왜 미치다가 뜻이 있고 편들의 뜻인지 고개를 끄덕끄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짝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우는 상황이야. 이 글자가 미치다의 뜻이 있고 편들다의 뜻이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첫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논어 공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같은 패턴으로 쭉 서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논어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향을 써서 지금 있는 거라고. 그 다른 방향에 서서 있으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적인 공부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남이 안 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요. 수업이 임해주기 바란다는 얘기를 다시 거듭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루어진 이 견줄빛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활자가 많아요. 자, 그게 음역활자도 우리 책에 보면 있어요. 칠빛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빛자요. 비소음을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독약인 비소. 그 다음에 비우 세력을 때 쓰이는 덧불빛자요. 그 다음에 비파빛자가 있고요. 아끼는 비파요. 그 다음에 도울빛자가 있어요. 도울빛자는 사실은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닌데, 저 지명 가운데 저 비로봉 있죠. 금강산 비로봉. 또는 스님이 입적했을 때에, 큰 스님들 입적했을 때 어떻게 화장을 해요? 화장한 걸 뭐라고 그래요? 다비식이라고 하죠. 다비식.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 나부터가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지금 어휘력 신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다비식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그때 쓰이는 기자예요. 그 다음에 상갈 빛자가 있고요. 제가 저 견줄빛자가 음역발자가 수특에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글자만 지금 집어있냐 이거예요. 요 글자도 알아둬야 될, 학습자들이 이 글자가 들어가가지고 쓰임할 건데 알아둬야 될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명선 뭐라고요? 징비록. 그렇죠. 징비록의 빛자예요. 징비록. 서해 유성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징비록. 다시는 우리 땅에 임진왜란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기록해놓은 글이 징비록이에요. 징비록. 드라마도 나왔었지. 네, 드라마로도 징비록이라는 제목의 네. 여기까지 알고 있어. 그다음에 죽은 어미 빛자예요. 네. 그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는데 그거야 뭐 자기지만 풍습을 따르는 상황이니까요. 그 현구학생 부근신이 현비윤일 때 쓰는 빛자가 이거예요. 자린고비라는 말을 치입해서 쓸 때 빛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사실은 어휘로 쓰임이 있는 글자가 아니야. 비가 그렇죠. 이 글자가 어휘로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것은 이 글자를 알아봐야니 교육용 한자 섬돌개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언덕 비라는 글자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책에 따르면 이제 죄송합니다. 섬돌개자인데요. 섬돌비자예요. 예, 이것은 비가 음역하는데 비가 피 해. 그렇죠. 패까지 와가지고 이게 섬돌 패자 예, 계단할 때 쓰는 글자예요. 네. 아니 폐하할 때 쓰는 글자예요. 네. 자 집중력 많이 떨어졌어요. 네. 계단할 때 쓰는 글자가 아니고 폐하할 때 쓰는 글자. 몸이 안 좋아. 네, 피 해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쓰는 글자인데 예, 이거 사실 앞에서 한 번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가르쳐야 되니까 배워서. 요 글자 가운데 있죠. 변줄 빗자 부수에 아닙니다. 들어가는 거, 부수가 되는 거, 예. 부수가 되는 것이 돌비자 몇 글자가 있어요? 몇 글자가 있어요? 한 글자, 아니에요. 두 글자. 그렇죠, 두 글자. 아니 그렇게 지금 찍으면 돼. 그거 아니다 하면 세 글자가 고 아니다 하면 네 글자가 고. 저 알고 맞히는 자, 그거 두 글자를 알고 계시해서 야 그냥 저도 혼자 이게 핵인데 알고 지금 하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돌비자, 상갈비자. 상갈비자. 상갈비자 반드시 필자가 불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이 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알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요것이 부숫자, 요것이 부숫자, 요것이 부숫자, 요것이 부숫자, 그 다음에 요것이 부숫자, 요것이 부숫자라는 말이에요. 다른 글자들은. 근데 유독 안일비자가 그러니까 부숫자인 글자가 이것은 안일비자가 부숫자고 이것도 안일비자네. 변줄비자가 부숫자. 큰일 났네. 변줄비자가 부숫자가 이거예요. 집중하세요. 네. 교수님. 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음도 나고 부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글자 구성 자체는 네. 변질 비자가 다 음역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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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비. 다 비잖아요 지금. 구성 과목은 똑같아 지금. 근데 부숫자. 한자에서는 뜻의 역할자가 다 부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거의. 근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뜻의 역할자가 아닌 글자가 부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글자를 두 글자라니까. 그 이유가 뭐인지인데 이게 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친다고 해서 칠피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석자가 달라붙으면은 돌이 땅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땅속에 들어서 있는 광물질을 갖다가 돌석자를 써요. 규소규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뭐 초석초자. 뭐 명반반자. 뭐 이런 글자들이 다 광물질인데 돌석자를 다 붙인 이유가 돌처럼 땅속에 들어있는 광물질은 돌석자를 써요 지금. 옛날 사람 돌덩이로 본 거예요 광물질들을 전부. 자 그래서 이것도 광물질 가운데 비상비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지범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지붕을 덮는다고 해서 덮을 비자예요. 기호 세력을 때 쓴 글자. 자, 요 글자는 구속자 부수에 들어가요. 요 글자는 구속자 부수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글자 구속자 부수에 들어가 구속자와 상관없어요. 이건 이 현악기 줄과 거기에 괴나 안적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 거야. 음을 조이기 위해서 중첩에서 두 개만 표현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 검자 같은 데 쓰이는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네. 근데 이거 검은고가 아니고 현악기 가운데 비파를 나타내는 비파기자인데 이것도 그래도 비수비자가 음역할자가 아니 부수가 아니고 구속자 부수에 속해 있어. 그런데 요 글자는 받전자에 그럼 급해트로 가면 이것도 받전자가 돼야 되는데 받전자가 아니고 이 글자라니까요. 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모르신 분도 또 있어 지금. 그래서 이 굳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요 글자를 여기다 다시 옮겨 써보는데요. 요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이게 정자가 아니에요. 곤자가 있어요. 곤자가 보이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본자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써놓은 사람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본자인데 본자를 놓고 분석해보니까 두 글자가 자소가 두 글자인데 이게 뭐예요? 정수리신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수이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물어본 대답하세요. 제가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 내가 사실. 당한다 이거 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이 정수리신자가 정수리자가 들어가서 쓰여진 글자가인데 꼭 알아둬야 될 글자가 바로 그렇죠.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가 신자가 사실은 음역하는 글자야. 이 생각 그런데 이게 머리 정수리 이렇게 두개골을 이 장애 내내 이렇게 뼈가 말면 그걸 갖다 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오면서 근데 생각사자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정수리 신자가 받전자 힌트로 바뀌는데 이것도 정수리 신자가 여기서도 받전자 힌트로 바뀐 것 뿐이야. 우리가 이게 생각사자가 있죠. 생각사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생각상자가 있죠. 이렇게 해요. 이게 사상할 때 쓰이는 상자리와 생각상자. 서로상자가 음역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발전자로 쓰였지만 이 글자가 음역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음역해서 상이 된 거죠. 이 글자가 음역해서 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생각사자예요.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밭자로 설명해가지고 밭에 갈 마음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부직스러워 많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부직스러워 많아. 참 어처구니 없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한자를 가르친다는데 공부를 안 쳐? 사전에 보면 본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게 어린 애들은 그렇게 해야 기억이 잘한다. 뭐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쉽게 간다고 이제 생각하는 머리를 없애주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공부 잘하면 생각하는 머리를 만들어야되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있죠. 나중에 가서 쉽게 처음에 몇 글자는 쉽게 올 수 있어. 한자 가운데 몇 글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삼국을 1800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한 2500, 2300자를 하는데 그 2300자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가르쳐야 그까지 갈 수 있어. 예, 공감합니다. 쉽게 몇 글자 가르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글자를 제대로 해야만이 간을세자 같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글자를 해야만이 내내자 같은 경우도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내내자 같은 것도 왜 이게 받든자로 설명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호객안에 그런 애 갖고 있으면 있죠. 갑자기 제가 톤이 올라오고 흥분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여기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들여다보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려고 왔어요. 알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받전자가 아니고 원래는 정수리 힘자인데 정수리 힘자가 부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글자가 부수자가 될 수밖에 없어. 부수 체결정할 때 뭔가 하나 부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글자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받전자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 글자의 본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라고 했죠? 이 글자라고 했는데 이 글자를 본자로 하면 여기다 대중머리가 달라붙으면은 이게 비치게 비라는 글자거든요. 죽비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죽비. 불가에서 정신 차릴 때 등에다 딱 때려 대나무 해초리 같은 것이 있는데 죽비의 비자를 이 글자로 쓰는데 죽비도 설명을 하면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죽비라는 말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모르고 넘어가려면 알고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죽비 소리 뭐 이런 소리들 저 글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요 글자도 견지를 필자하고 반대 필자인데 반대 필자가 부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글자가 불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글자 두 개가 그래서 견줄자 불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삼갈 빛자. 저도 집중해야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집중해야 돼요. 왜 지방 마우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삼갈 빛자 아까 하면서 이게 저 징비로 올 때 쓴 글자고요. 이게 죽은 놈이 빛자예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견줄 빛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요. 또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또 문장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38페이지요) 자 집중하세요. 문장을 일단 한번 읽어보죠. 풀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친하나 편들지 아니하고 소인은 편드나 두루 친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놨네요. 자 이것도 공관사항을 생각해보는데요. 여기는 공관사항이 공자께서 언젠가 말씀을 한 걸 그대로 적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불특정 제자한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특정 제자 뭐에 대해서? 공자가 계속 강조하는 군자에 대해서 지금. 불특정 제자한테 공자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걸 후세 제자들이 그대로 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원문을 읽어보면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왈 작게서 말씀하셨다. 군자 계속 얘기했죠. 수기친의 사람이에요. 이게 봉투를 물받을 수 있는 상륙중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군자가 그리고 이게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치인 사람인데 치인을 하면 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수기를 공자는 뭘 통해서 수기를 하냐 유계를 통해서라고 했다 이거예요. 유계 예약사가 서서 그래서 공자가 이게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으로 이 군자를 봤어요. 제자들이 이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길 바랄 교육을 계속했던 거죠. 자, 그 군자는 두루줄자예요. 두루줄자인데 아까 하면서 두루줄자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요. 두루 친하다, 두루 구한다고 해서 친하다나 구하다 이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친하다고 풀이를 했어요. 두루 친하나 자 만유일자는 접속사인데 순접이 되기도 하고 역접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역접으로 풀었어요. 두루 친하나 그러나 뭐뭐 하지 않는다. 비를 아까 하면서 편들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자는 두루 친하나 편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군자가 상대가 되는 사람이요. 소인은 편을 드나 두루 친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풀을 했고요. 이 앞에 이제 반대로 풀리는 상황이죠. 비는 편든다는 얘기인데 편을 들어요. 그러나 두루 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풀을 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매번 나와요. 뒤에서도. 그런 문장을 통해서요. 이 문장을 다시 그때 가서 되새겨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풀이하고요. 너무 문장이 안 매달리고 몇 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업술망자인데 그 업술망자는 위전병 제15장에 실천했잖아요. 자, 위전병 제15장이에요. 이 문장이 계속 빨리빨리 속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자, 업술망자. 자서를 분석해 보는데요. 업술망자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고요. 요 글자는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죠. 이 글자가 뭐예요? 그물망. 그렇죠. 그물망자. 옛날 오늘날 금이나 옛날 금이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짜놓은 그물을 갖다가 갈랗게 펴는 글자고 그걸 더 빤빤하게 해요.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가 빤빤하게 펴는데 이제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보기 전 글자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여기 밑으로 좀 빼줘서 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라는데 이 그물망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호들오면서 원래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요. 최초의 글자는 이거예요.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물을 뜻하고 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글자를 이렇게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의미의 글자가 없어요. 이 글자 속에. 그물이라는 뜻은 이 글자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망이라는 건 없어. 이게 망을 여기다 붙였어요. 근데 이제 글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서 쓰다 보니까 이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요 글자를 형성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 그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빤빤해서 이렇게도 썼어요. 이게 그물 가운데 새를 잡는 그물이 이거잖아요. 네. 이게 그물망자. 세금물라. 그렇죠. 실사자, 새축자니까 새를 잡기 위해서 실로 만든 그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그물 났잖아요. 이게 새그물이라면 고기를 잡는 그물은 망.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 글자가 다시 이 글자로 바뀌거든 지금. 이 글자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그물망자, 이게 그물망자인데 이거는 고기 잡는 그물인데 고기 잡는 그물이나 새를 잡는 그물로 다 잡아낸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낸 걸 망나하다. 그렇죠. 망나하다라는 말이 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망나하다. 이게 새 그물로 쓰이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철라지로. 네? 문전 그렇죠. 장나. 문전 장나. 장나. 예, 멈치되는데 새 잡는 그물, 참새 잡는 그물, 예, 참새 잡자. 문전장나. 문전장나를 왜 알아줘야 되냐면은 요것이 반대 뜻이 있어. 그잖아. 문전성시. 그렇죠, 문전성. 우리 이제 이면성이 문전성시. 이거 정수집 앞이 이제 사람이 덜박아가는 상황인데 정수집 개가 죽었을 때 상황이죠. 문전성시. 승자가 네. 밑에 그런 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명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자. 아니 시장을 잃은다. 아, 예. 저도 집중력을 잃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도 집중력을 잃었네. 눈앞에 시장을 잃었다. 예. 다 기력인 사람들이 이런 실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 정승이 정작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참소리 잡는 그물을 넣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반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전성시의 반대말로도 기억해야 돼 지금. 문전장날은 여기 때 이게 새그물이에요 새그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써놨어 지금 많이. 그런데 요글자가 어쨌든 간에 그물을 뜻하였는데 음역 발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서 그걸 이렇게 쓰다가 이게 그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없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니까. 그물질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연못에다가 고기가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다 잡아 없애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없다는 뜻으로 어느 순간 없다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래 너는 그럼 없다를 나타내는데 전형으로 쓰다시피 해라. 나는 더 큰 집 짓고 산다.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새를 그물을 만들 때 뭘 쓴다? 실을 쓴다. 그럴 실을 붙였어요. 실. 이게 원래는 가는실명이라는 글자인데 실사자로 오늘 통영에서 쓰고 있죠. 이렇게 두 글자를 약자로 삼아가지고요.
가는 실명자 또는 흔히 실사라고 하는데 실사자를 붙여가지고 오늘날 그물명자를 이렇게 쓰고 오늘날 문자로 쓰는 그물을 나타낼 때는 이 글자에 뭐 정치망이나 뭐 유자망이나 저인망이나 뭐 할 때 모든 망자를 이 글자로 쓰고 이건 없다의 뜻으로 쓰이고 이것은 부숫자로 쓰이고 네. 네, 그런 구분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없다는 뜻의 글자 저 음역할자요. 여기서 음역화를 한 이 글자도 이 문제야. 이 글자는 흔히 오늘날 망할망이라고 하잖아요. 예. 망할망인데 근데 이게 망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일탈의 뜻도 있고요. 또 죽다의 뜻도 있고 도망하다의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이런 뜻이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망할망자가 소전에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소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허신이가 이걸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요. 도야라 했어. 도야라 해놓고 도망가다? 네, 도망가다 해놓고 종, 입, 종, 은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문에 쓰인 그대로 지금 써본 거예요. 달아날 뜻자에 달아난다는 것이다. 뜻이 달아난다는 것이다 해놓고 이 글자는 근데 이 긴장은 입자의 뜻을 따라고 은자의 뜻을 할 때 이게 숨기는 자의 통용되는 글자 같은 글자예요. 이것도 그래서 숨기는 자라고 세 글자 이게 그러니까 숨기는 자와 통자로도 쓰이고 세 글자의 변형자로도 쓰인 글자 세을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근데 숨기는 자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숨는다. 달아나가지고 달아나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숨는 행위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그렇게 풀이하면서 후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또는 이렇게도 정의가 되고. 근데 하나가 더 있다 보면 요거이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가리라는 글자가 있죠. 어찌갈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우리나라 같은 목말 글자 같은 데서 음역하는 글자 이제 이거 설명 안 해요. 아이 복잡하니까 자꾸 새끼로 나가니까 나중에 그거 할 때 설명을 해.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제가 써본 건데 이것과 이것이 통용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네네. 자 그런데 사실은 소전의 패턴이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각골문 형태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핵이 하나 쓸데없는데 허익이 생겨나면서 요 핵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표현된 거 이렇게요. 그것이 이제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허신의 이 풀이는 잘못된 거이고 이건 거기에 보니까 입자도 안 보이고 인자도 안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 글자에는 풀자님 이 풀이는 잘못된 거이고 이 풀이는 참조할 것이 못되고 결국 옛날 글자로 가는데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해본 사람들은 애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애로점이 뭐냐 우리가 오늘날 설명해야 될 글자가 자음이 밝혀지지 않은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은 명쾌하게 자원 설명해주면 설명은 사람도 좋고 그걸 듣는 사람도 고기를 쉽게 끄떡거릴 수 있는데 명쾌하지 않아가지고 설명도 하고 나서도 좀 찝찝하고 듣는 사람도 뭔가 정확히 지식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같은 마음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예요. 이게 뭐인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문짝자들은 이 칼 같은 것이 있죠. 칼 같은 게 이 분질러진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꽤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 뭔가 하나 탁 해야 되는데 이제 칼이 분질러져 쓸모로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다. 그렇게 보고 다른 견해로 봐가지고 다른 견해로 설명해도 괜찮아요. 꼭 제 뜻을 안 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견해자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리고 쓸모로 이뤘는데 그것이 이제 뭐 망하다나 죽다나 죽음에서 도망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아직도 이 문자과 관련돼 가지고 가야 길 멀어 사실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밝혀야 돼. 지금 밝혀야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저도 문자 공부를 했지만은 아직은요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이거에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 덧붙이고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역하는 글자 했으니까 이렇게 뭐 좀 부족하나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역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질문 있어요? 네, 교수님 망월상에서 우리 일상도 하자질 생게 똑같은 거네요. 잘 안 들려. 뭐라고요? 일상. 이를상자. 네. 이를상자는 뽕나무상자 관련돼 있어. 아니 그 글자- 하단에 있는데 아니야. 하단에. 전혀 안 해. 그래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요거 네,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망월상하고 전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뽕나무 상자가 바로 나뭇가지가 많은 나무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뭇가지가 많은 거 이것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변해요. 이게 나뭇가지가 많은 것이 또자가 아니야. 그다음 나무를 이렇게 펴냈죠. 이렇게요. 자, 이것이 나뭇가지가 많은 뽕나무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뽕나무라는 것이 왜 키워 옛날 사람들이 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우잖아. 네. 뽕나무를 누에다 미게 되고 거기서 명주를 구하기 위해서 명주실을 구하고 명주실을 비달짜기 위해서요. 네. 뭐 따야 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가서 딴다고 이 바구니 형상이라고 포함시키는데 따다 보면 어떻게 돼? 저도 어려서 예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뽕잎을 많이 따봤어요. 물론 어디다 몰라고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뽕나무 뽕잎 다 없어져요. 없어지다 일탈 뜻이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근데 밑에 자형이 복잡하게 박혀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 뿐이야. 이 형태에서 나온 글자, 이 형태에서. 근데 뽕나무 상자가 음이 같은 이유가 그거예요 또. 김 선생님은 그저 울곡자하고 일을망자 그걸 생각하고 물어보신 거죠. 아니요, 저거 하단에 그러니까 망자로 일을망자하고 위에는 울곡자로 합친 글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의문장은 또 다른 게 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이 정도까지면 이기고 본론 넘어가는데 자 주목하세요. 망자가 음역하는 걸 또 빨리빨리 읽어서 넘어갈게요. 일단 다 쓸게요. 자, 이 중에 틀리게 쓰인 글자 하나가 있죠? 틀리게 쓰인 글자가 하나가 있죠? 아 밑에 왕자 쓴 거 네,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퀴즈를 어렵게 내시네. 정확히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것도 사실은 본전 이 글자가 아니고 신화신조. 네. 여기 약간 떨어뜨려가지고요.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나는 아예 그렇게 쓰지도 않았어. 아 근데 안 써도 이렇게 대충 써도 이게 다 발음망으로 보긴 해.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정확한 글자를 가냐? 현장에서 교육할 때 정확한 글자를 써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만. 그걸 모르는 사람 내가 대충 넘어가지만 그런 게 남는 것이지. 네. 자, 맨 앞에 글자부터 설명인데 전부 다 망, 여기까지가 다 망이에요. 여기까지. 망은 망인데
마음속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잊어버렸다고 해서 잊을망자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비망로. 그렇죠. 비망록 할 때 쓴 글자예요. 망각하다. 사람 인간 망각이 동물이다. 망은 망인데 개진자리인데 망에다 우리 선생님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글자. 여자 선생님들이 망령되는 망자. 왜 남자들이 노망은 뭐 여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 남자 중심 사회. 아까 하면서 한자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는데 힘은 논리가 지배된 시대거든. 모계 시대, 부계 시대로 바뀐 거야. 농경 시대가 되면서 농사를 짓게서 힘을 써서 농사를 질 수 있는 남자 중심 사회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남자 중심에서 여자를 바라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여자를 비하하는 말 만들었어요. 노망할 때 쓴 글자예요. 자, 이 뜻은 굳이 안 쓸게요. 이 봉건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마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다고 해서 바쁠망자. 그렇죠. 바쁠망자죠. 망중한 할 때 쓴 글자예요. 그다음에 이거 망은 망인데 풀이 달라붙었는데 벽과 곡물들에 보면은 열매에 이렇게 까끌하게 달라붙었어요. 그 까끌하게 뜻하는 글자인데 망조 그렇죠. 까끌하게 뜻하는 건데 망종이라는 24절기 가운데 24절기 다 알고 계시죠? 예. 아이들 같이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망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망종하지. 입하, 이파. 입하, 수만, 망종. 소만이 뭐냐 작을 소자에서 철만자인데 곡물의 벼에 열매가 조금씩 들어차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농경사회와 관련돼가지고 농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절기의 명칭이. 그래서 소만이 벼에 보리예요. 보리에 알갱이들이 가득 찬다는 의미가 소만이에요 지금. 옛날 보릿고개 있는 시절에. 그러다가 열매가 들어차고 까까까지 생겼어. 그게 망종이 먼저 씨앗에 시종자. 그러면 이 망종이 절기가 오면은 옛날로 가면 망종이 절기가 오면 어떤 때가 됐다? 보릿고개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는 절기가 망종이에요. 망종. 예. 또 망자가 들어가지고 사자성어로 쓰이는 말 가운데 알아둬야 될 말이 있어요. 죽장망해. 할 때 쓰는 망자도 이걸 떠서. 어쨌든 간에 그 망자고 이것은 고을읍자가 되는데 고을에 있는 상 관련돼 있는데 옛날 낙양성 뒤에 있는 그렇죠. 북만산 산 이름 망자. 예, 산 이름 망자. 망우리도 들었습니까? 아니요. 망우리 지금 망우리 안 쓰고 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 글자는 원래 본자가 이 글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이 강동되어 있고 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사람이 눈으로 달을 보고 있어요. 달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발알망자예요. 발알망자.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게 사람이 눈으로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라는 뜻이 오르나요. 망이라는 의미 없으니까 음역 글자를 이 글자를 생경대신 음역 글자로 바꿨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임금왕자가 전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근데 임금왕자 쓰는 사람들이 불이 설마.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뻥님처럼 쓰죠. 네, 이렇게 써. 아홉째 천간임자로 쓰는 사람도 있고 줄기정자로 써줘야 돼. 네. 사회라는 게 글씨체를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또는 글씨체에다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예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이게 이 글자 이렇게 쓰이는 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걸 본 데가 있어요. 창덕궁에 하면은 저 후원 쪽으로 향하는 문 가운데 망춘문이라는 곳이 있어. 망춘문 편액 이렇게 썼어. 망춘문. 문 이름이 망춘문이야. 창덕궁 후원 쪽으로 향하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망춘문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 창덕궁 인군과 관련된 것이 인구망자 쓰고 그다음에 신화인자 쓰고 여기다 망할망자 쓸 수 없잖아. 궁궐이다 망할망자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본자 쪽으로 갔는데 본자 쪽이 쓰는데 그것도 인구와 관련된 것이 인구망자를 쓴 거야.
그게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이런 의도들을 눈치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전을 알고 있어야 눈치채지 또.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 옛날부터 수업 들으시는 분들 창덕궁 가는데 이 글자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창덕궁이니까 이렇게 글자를 바꾸고 썼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망언망인데요. 물이 달라붙었잖아요. 물 넓은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물이 질펀한 모양망. 뭐 이렇게 풀이되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 아니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 글자가 쓰죠. 망망대. 아득할 망자. 그 아득할 망자를 설명을 하면은 선수학습으로 알아줘야 될 글자인데 이게 물이 질펀한 모양 망자예요. 이렇게 뜻이 길면 쓰고 싶지가 않아. 뜻이 길면 쓰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차를 참고하세요. 네. 그런데 그 망자가요. 여기서 이 몸이 추가되면서 맹으로 바뀌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관련돼서 소경 문자예요. 소경이 벼슬 이룬 거 관련됐다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언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소경은 안 좋아해. 그래서 맹인으로 부르면 되냐 그러면 맹인도 안 돼. 소경을 뜻하는 말이 또 있잖아요. 봉사. 봉사도 있죠. 벼슬 이름이야. 나쁠 것이 없는데 봉사도 싫어해 또. 오늘날 법정 용어로 뭐 시각장애인. 서경도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을 글로서 표현할 때는 소경, 봉사, 판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 쓰면 안 되고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도 싫어요. 시각장애우. 근데 그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시각장애요. 알았어. 생각지 않은 얘기를 좀 줘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제 생보다 저 우리 선생님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육달에 달라붙었는데 육달에 달라붙으면은 인체 한 부위잖아요. 예. 명치 끝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인데 음도 좀 바뀌어가지고 황이 됐어요. 명치 끝 황.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이거 생소한 글자처럼 보이지만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쁠 때에 이게 고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명치 끝 고라는 글자 중에 높은 글자가 들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고항에 병이 들면은 치료를 못했다고 해요. 고질병인가 봐. 화타가와도 중국의 유명한 의사가 화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고항인데 그런 것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은 걸 뜻할 때 천석고항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국어책에 많이 나와. 국어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명치끝 황자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것자도 황은 황인데 이게 무리를 갖다가 이렇게 아래 펴면서 무리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물 관련된 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뜻이 물 관련된 물 넓은 모양 황자예요. 물 넓은 모양 황자. 물 넓은 모양 황자인데 자, 이 글자 단독으로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고 외 글자 쓰면 거칠 황자. 천지해랑 할 때 쓰는 거칠 황자. 목자. 거칠 황자 같은데 음역화로 오고 거칠 황자를 다시 어렴풋할 황자. 마음 그렇죠. 이게 이런 데 쓰이는데 공황 상태에 빠졌다. 따로 확언하다 할 때 쓰는 황자들 글자를 써요. 자, 이제 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할 때 쓰는 글자를 알려면은 거칠 황자를 알아야 되고 거칠 황자를 알려면은 물론 모양 황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글자에서 음역할 자는 망할망자예요. 망할망자. 네네. 그리고 요 글자도 음역할 자가 예법되죠. 요 글자도 도깨비망자. 이메망요? 그렇지. 이미망냥 할 때 쓰는 글자. 망나니도 여기서 나왔다고 안 그래요? 예. 양자가 음역할 자가 뭐이더라? 어질양자인가요? 아니 어질양자가 아니다. 두량자구나. 예, 두량자. 이게 도깨비망
도깨비를 총칭하는 사자성어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 도깨비를 총칭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깨비 리자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최고 많이 쓴 글자 이겠잖아. 도깨비 몇자. 도깨비 몇자. 그 다음에 도깨비 망자, 도깨비 양자예요. 그래서 이 군자 고구마 돼서 임의 망량이 도깨비를 총칭하는 사자성어예요. 좀 어렵고 좀 생소한 어이지만 고등학교 국어 공부 하는 아이들한테는 알아두고 있어야 될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도깨비가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 도깨비 몇자 다 도깨비라는 뜻인데 요 글자가 오늘날 처음 많이 있어서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할 때 씁니다. 도깨비가 사람을 홀릴 정도처럼. 네. 근데 다 음역 글자예요. 떠날 리, 안일미, 없을 망, 두량 다 음역 글자. 또는 멍하다, 민망하다 할 때서 멍할 망자, 민망하다 할 때 쓰는 자. 마음이 멍한 상태에 빠졌어요. 정신이 없는 멍한 상태. 멍할 망이야 망. 멍 때릴 멍자. 네. 그렇죠. 멍 때릴 망이라고 헐수해도 되겠네요. 요즘 느낌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민망하다 할 때 쓰는 망자예요. 뭐 요런 데에서도 쓰여진 글자까지 해가지고 망할 망자가 음역하는 글자 살펴봤어요. 요 정도로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